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한국 증시 대부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대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대체 언제까지 이 모양대로 방치할 거냐? 대체 어떻길래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자주 나올까? 경제력은 세계 12위권입니다. 자, 이 객관적 지표에 따라서 약간씩은 편차가 있지만 무역 규모는 7, 8위권이고요. 기업 경쟁력이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매겼을 때 2018년부터 2019년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 12위권에서 17위권에 들어가더라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자, 10년간 경제 순위 60개국 중 59등이다. 뭐가? 정시 상승률이. 자, 60등은 마약 카르텔이 흔들고 있는 무정부 수준에 가까운 멕시코예요. 멕시코 바로 위에 한국이 있다. 심지어 우리 위에 모노토리움 선언을 2번이나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됐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경제력은 세계 12위권인데 10년간 경제 순위 60개국 중 59위라는 것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의 현주소. 연간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이 탕진되는 곳.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인과 증권사들은 매년 수천, 수십조씩 수익을 거둬가고 있다. 일종의 우리가 그 외국인들과 증권사들한테 봉입니다. 봉. 그냥 현금 창고예요. 현금 창고입니다. 대신에 우리 국민들은 자산이 탕진되는 곳이다. 이걸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이거 업무 방관 뭐라 그래야 되죠? 업무 방조죄 이런 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특정한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 주식들이 넘쳐나는 시장. 최근에 제가 책도 좀 보고 유튜브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존니 대표님 그 메리츠 정관인가요? 그 존니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산 주식들이 넘쳐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저도 이 말에 참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가격이 사지 않았나요? 자, 투자할 가치가 없는 주식시장이다. 한국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곳이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워렌 버핏이 이 비슷한 말을 했고요. 최근에는 작년 말쯤에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또 이 말을 했죠. 북한하고 통일을 해서 이런 게 되지 않은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상반된 결론이 나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잠깐,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좌파, 우파, 정권과 관계가 있을까? 지금 네이버나 다음의 정권 금융 섹터에 가보면 코너에 가보면 하루에 수만 건에서 10만 건 넘는 이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종목마다 댓글이 달리는데 정말 많은 비난과 욕설이 난무를 하죠. 왜냐면 초보가 이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초보가 아닌 전문가들도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해도 밀리는 어떤 범위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되니까 거기다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좌파 우파 정권하고 이게 주식 흐름이 이때까지 한국 정치가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특히 뭐 이제 제 좌파 정보 보고 굉장히 많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심지어 요번 좌파 대통령께서는 좀 너무 기업을 억압해서 이게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도 좀 있긴 합니다. 자, 심리적으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주가의 흐름입니다. 1990, 여기 98년부터 있지만, 자, 실제는 97년부터 된 겁니다. 자, 97년부터 해서 IMF 터지던 해, 그때까지 해서 쭉쭉쭉쭉입니다. 해서 2020년 2월 달까지, 2월 7일까지네요. 2월 7일이나 8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시점에 1998년 2월 달에 부임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이때 주가를 보시면은 IMF 터지기 전에 여기 주가가, 여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죠?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여기 폭이, 상승 폭이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폭을 가져왔던 버블기에 IT 버블이 있었죠. 버블이 꺼지고 폭락을 하는 지점이고, 여기는 이 두 개의 그 상승과 하락의 가장 크고 높은 그 폭락장을 가져왔던 그 시기를 다 겪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대신 2월달에 부임하신 전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자, 좌파, 이 두 분 다 좌파인데, 좌파였던 이번 시기에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폭등을 했네요. 그쵸? 주가가. 우리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상승을 가져왔던 시기입니다. 그 좌파 문제, 이건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억울한 게, 이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경제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화랑장은 가장 길고 크게 왔네요. 저도 이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통이었죠. 그 현대그룹의 전설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집권하고 운이 좀 안 좋았는데,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나왔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가 오고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때의 폭락률도 상당히 깊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바톤까지 상승률은 약 20, 30% 정도밖에 안 됐다. 자,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제가 뭐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탄핵 당하신 분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부임 시기입니다. 부임 시기인데, 이 주가 흐름을 보면 다른 국가들은 상승을 했죠.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여기서 멈춤거리긴 했지만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한국 증시가 오르지 않았네. 이게 안 올랐다. 이때 안 오른 만큼의 그게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부터였어요. 갑자기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 그 다음 대통령까지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시네요. 이분은 5월달에 이제 오셨는데, 여기서부터 탄핵이 끝나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요번에 트럼프와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과는 무역분쟁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다. 뭐 이런 거네. 여기마다 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좋게 뭐 그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 폭 있죠. 하락하는 폭이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에요. 그렇죠? 하락폭이 1위다. 그 다음에 이 기간 특히 2011년 이후에 우리 한국 주식은 오르지 않았다. 이게 참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분은 우파네요. 우파 기간 때 가장 이게 주가가 더 오른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이때 진짜 저는 이 기간에 왜 안 올랐을까 주가가 이게 약간 좀 의아하네. 이 기간에 다른 국가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노토리움 선언한 그리스 정도나 뭐 이런 국가들만 거꾸로 갔죠. 근데 와 이 정도는 아닌데 한국은 진짜 안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자,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좌파 대통령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안 오르고의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좌파 대통령이면 주가가 안 오른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주식시장 상승과 하락이 좌파 우파 정권과 관계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애석하게도 이 말은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정시 화랑을 만들었던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여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좀 다르네요. 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큰 파동의 문제는 국내가 아닌 글로벌 대외 악재에 있었다는 점. 이거 큰 파동의 문제. 대외 악재. 대외 악재에 따라서 이게 폭락한 거지. 이게 무슨 대통령의 뭐 자질이 어떻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예 정시에 이분들이 뭐 크게 기여한 것도 없고 크게 뭐 악영향을 미쳤거나 그런 흐름에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 두 분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좀 있네요. 이게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랐지?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5년 동안 올랐지? 이런 차이는 좀 있네요. 자, 다시 뒤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제가 저도 약간 좌파일 때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딱딱딱 해보니까 와 제가 놀랐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이야,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자, 왜 한국 증시만 유독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왜? 다른 정시는 정말 크게 올랐는데 제가 다른 정시 자료는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나중에 그 코딩할 때 올려놓겠습니다. 자, 왜 한국 정시만 유독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와, 경제 성장률이 문제다,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문제다. 그런가요?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규모가 12위권에서 17위권이라고 했는데 초입부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 이런 게 위에 있는 국가들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국가들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좋은 게 아니죠. 한국은 그동안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보면 이 시기 때 경제 성장률이 이 시기하고 크게 차이가 나냐? 아닙니다. 이 시기 때도 3%대잖아. 2.5%에서 3%대였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주가가 안 갔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다시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냐면 영국, 프랑스,
이제 서구 경제권은 지금 성장률이 1%대입니다. 1%대가 된 지가 좀 오래됐죠. 1, 2%예요. 독일만 빼고. 독일이 2%, 3%잖아요. 근데 독일도 별로 좋지 않아요. 독일하고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장률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경제 성장률이 우리 한국이 정시하고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 이거 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제가 왜 노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 기업 실적률이 문제냐? 이것도 그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거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일본은 내수 시장에 그게 있긴 한데 내수 시장을 보면 좀 다른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률이 그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 말고 그 밑에 들어가는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59등이잖아. 뭐 한 5등 됐다고 57등 됐다고 59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꼴찌권을 하고 있는 게 이 기업 실적률하고 문제가 있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그렇죠? 자,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죠. 완전한 무정부 상태. 자,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우리 밑에 있는데, 음, 얘네들만큼 우리가 심각한가요? 아니죠. 자, 좌파 우파 정권의 문제냐?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는 글쎄입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보니까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보이니까 우파가 약간 좀 더 주식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네요. 그죠? 좌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자, 글로벌 증시 악재 때문이다. 글로벌 증시 악재 때문이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점이니까 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정책 부재 때문이다. 정책? 갑자기 웬 정책? 자, 한국 정시에 어떤 특정한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확실하게 예스입니다. 어떤 정책에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을 만드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분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금융권이 뭔가가 크게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나. 자, 한국 정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 시기 누가 했든 간에 이 정시가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렇죠? 안 올랐습니다. 이게 뭐 거의 오른 게 아니죠. 이때 샀으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이 평균적으로 장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디 평균 단가로 봤을 때는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 게 별로 없다는 거. 이거는 일본 정시예요. 꼴 보기 싫은 아베인데, 자, 아베 노믹스가 시작된 아베가 집권을 언제 했냐면 2011년도 3월 달에 그 일본에 대쓰나미가 왔죠. 쓰나미가 오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기에 며칠 뒤인가? 그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죠. 자, 원전 사고가 터지고 그 처음 총리가 물러나고 그 다음 총리도 맡았다가 그 일본 발전소인가요? 일본 전기가 그 어떤 비리 같은 게 이게 못 막아서 그분도 또 물러나고 이분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 뒤에 10년을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죠. 11년 차인가. 주가가 보시면은 한국하고 여기서 제가 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한국하고 똑같이
그게 왔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와서 이만큼 폭락했다가 여기서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일본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자, 그런 상황이 와서 주가가 크게 밀렸고 여기는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뒤에 흐름이 보면 없죠. 없어요. 이거는 밀렸기 때문에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산 가격에 많이 사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서 뭐 그냥 잃어버린 그 우리 한국은 잃어버린 1, 2, 3, 4, 5, 6년 잃어버린 6년이 왔어요. 그쵸? 잃어버린 6년. 오히려 근데 반대로 일본은 잃어버린 그 20년이라고 하는데 저 앞에 가보면 20년 있는데 그 20년 이후에 최대 호황 주식으로 말하면 정시로 말하면 최대 호황이죠. 이게 아베노믹스 정책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정책이 바뀌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자, 그 시점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자, 문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시, 한국 정시의 문제가 대체 뭐냐? 자, 첫 번째, 이 자꾸 그 뭐 대통령을 욕을 하시고 그리고 뭐 어떤 정부 기관을 욕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첫 번째는 투자 성향 문제입니다. 누구?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주식 시장에 그 돈을 넣고 빼는 가장 큰 집단이 개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루에 거래되는 양의 70% 정도가 60%, 70%가 개인 투자자예요.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맹, 투자지식 부재. 주맹들이 너무 많은 상태, 주맹인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고 이게 단타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시장이 굳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이제 차츰 풀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을 안 하니까 이게 조명이 되는 거죠. 상장 제한법의 문제. 상장 제한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좀비 기업 있죠. 좀비 기업은 상장을 해주면 안 돼요. 좀비 기업은 상장을 해주면 이게 문제가 어떠냐면 이 주맹들이 이 기업들의 무슨 호재 뉴스 같은 걸 보고 사죠. 그리고 투자를 단기 투자 단타를 들어갔는데 이 주맹들은 단타라는 개념이 수익이 나면 팔고 손실이 나면 가만히 들고 있잖아. 손절도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어서 물려가지고 계속 가다가 상장 폐지를 하는데 자, 상장 폐지를 될 종목을 왜 자꾸 상장을 해주냐는 거죠. 계속 요즘에도 계속 되고 있어요. 건설회사 같은 거나 이게 보면 상장하자마자 4년 5년 동안 계속 적자예요. 그러면 그 5년 되면 뭐해? 4년차 되면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지정됐다가 회복 안 되고 5년차 되면 상장 폐지잖아. 이런 기업을 왜 상장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를 흔들어가지고 돈 다 빼먹고 벌써 여기서 몇백억이나 한 천억 이렇게 해먹고 그냥 가버리잖아. 이런 짓을 반복하는 기업들이 계속 패턴이 똑같은데도 계속해서 상장을 해주고 있다. 상장 제한법의 문제다. 이거는 여기 관여된 사람들이 정말 약간 좀 무지하신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 방관죄예요. 방조죄, 뭐 범죄 방조죄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 좀비 기업 5년차 동안 계속 실적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실사를 나가서 이런 거를 보고 이거 얘는 안 되겠다. 괜히 투자자만 피해를 주겠다. 이걸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는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아무 기업이나 상장 좀 해주지 마라. 피해자는 이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사죠. 자, 부실기업 좀비기를 왜 코스닥에 넘치나? 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은 벌써 그 주민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그 기업을 상장 폐지 시켜버리면, 지금 퇴출시켜버리면 이게 뭐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더 이상은 뭐예요? 그 기업들을 지금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앞으로는 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아야 돼. 자,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및 미흡. 이게 일종의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 밑에 보면 공매도, 흠매도, 블랙머니 유착 행위, 헤지펀드 놀이터. 자, 요런 기업들이 자꾸 좀비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 헤지펀드들이 여기 들어가서 공매도를 계속 치는 거예요. 주가가 폭등 이렇게 하면 이게 뭐 1000%, 3000% 간다라고 막 이렇게 허위 광고하잖아요. 그러고 난데 이 밑으로 딱 까질 때 얘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공매도를 집중 치니까 마이너스 70%씩 까지는 거죠. 그 이후 돈 벌어 나가죠. 한국인들은 전부 다 돈 날리고 있고. 그렇죠? 자, 공매도, 험매도, 블랙머니 유착행위. 이 블랙머니 유착행위, 최근 론스타 사건 같은 겁니다. 론스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펀드 있죠. 펀드도 이상하게 지금 너무 이상하게 구조가 짜여 있는 거 있다. 제가 뒷입장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이 부분 공매도, 험매도, 블랙머니 유착행위 이런 거, 자, 블랙머니 유착행위는 검찰을 통해서 계속 단속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NGO 같은 것도 하나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대로 했으면 이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NGO를 동원해서 이 감사를 굉장히 강하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국 기구도 있고 그렇죠. 계속 국정감사도 사실상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정치 쪽에서는. 자, 이거를 험해도 NGO가 그쪽 정치도 좀 쑤시고, 정치 쪽도 쑤시고, 검찰도 쑤시고, 정권 지금 정당도 쑤시고 해가지고 이런 거 못하게 좀 막아야 돼.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공매도 없애자, 왜 공매도 자꾸 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매도가 없는 시장은 독재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 공매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중국도 공매도가 있는데. 자, 잠시만요. 자, 내부적인 문제, 투자가 아닌 투기 성향. 아까 앞부분에서 한번 다룬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들이 너무 많다. 이건 대안 제시도 됩니다. 조명들이 너무 많은데 한 번도 투자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생기는 거에 그걸 가지고 자꾸 정권을 탓하고 그러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우리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선진국처럼 적금이나 연금 목적의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차트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한국 주식이 장기 투자를 하는 목적인 사람들이 한 50% 이상 많아져야 되는데 거의 10% 정도에서 30%만 이 적금이나 연금 목적으로 이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타예요. 단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가치도 없는 이런 급등성 그런 종목 갖고 자꾸 하잖아요. 자, 한국은 도박형 단기 투자를 한다. 이거. 자, 웃기게도 물려야만 장기 투자자 상장 폐지 나가죠. 자, 펀드 설정 포트폴리오 이상하다. 이거는 이게 내부적인 문제인데, 투자하고 투기 성향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 있죠. 이 분들이 펀드를 설정할 때 정말 기가 찹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왜
안 하고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린 종목 떠넘기려고 작정하고 만든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 있죠. 이게 펀드 하나 설정하면은 이 25개 뭐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몇 가지를 보니까 한 25개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25개가 다 좋은 거 상승할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데 제가 보거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같은 입장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유튜버나 뭐 이게 약간 전문적인 게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런 분들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를 몇 가지를 갖고 와서 딱 보면서 이거는 여기다가 왜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저도 똑같은 종목도 똑같더라고. 제가 보는 눈하고. 저도 몇 년 이상 주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종목들은 지금 얘들하고 안 맞는 애입니다. 전혀 다른 섹터이고인데 이 펀드에다가 여기다가 자 얘가 성향이 A 성향이고 섹터가 테마가 A라면 여기다가 완전 전혀 다른 C를 넣어놨어요. C를 이렇게 넣어놓고 자 A가 갈 때 C는 폭락합니다. 폭락하는 거를 왜 여기 같은 섹터에다 담아놓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왜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사나 어떤 금융기관에서 내가 너한테 여기 이 섹터에 테마 그 펀드에 돈 넣어줄 테니까 우리가 물린 거 이거 대신 좀 넣어놓자 이거죠. 이게 아닌 이상 이렇게 세팅할 리가 없잖아. 이런 거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잖아. 이런 것 좀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펀드를 사면 수익이 요거 갖고도 겨우 수익 뭐 20%에서 뭐 이렇게 나는데 이 얘가 다 까먹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하라고 그 은행 창구 같은 데서 막 하죠. 그리고 변행연금보험 있죠. 변행연금보험에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장기 투자 10년 하면 이게 수익이 나겠냐고. 연금이 손실이 나는데 이걸 가입시키는 그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직무유기고 이거는 정말 그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왜 자꾸 하고 있고 계속 이거 제가 예전에 보험하고 변행연금보험 펀드 판매사였어요. 판매사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했는데 자,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열어보니까 똑같더라고. 야, 이거는 정말 왜 안 고쳐지고 있지? 그리고 국정감사할 때 이런 거는 왜 말을 하고 왜 안 고칠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고쳐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끼워 넣기 판매. 좋은 생선에 썩은 생선 2-3마리 끼워 팔기식 펀드폴리오. 이거 진짜 범죄행위예요. 일반인도 이거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좋다고 이거 가입하세요. 이거 좋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어느 창구에서 가보면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가입을 시키잖아요. 전 펀드 판매사 할 때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했어요. 제가 팔지 않았다고. 자, 한운 시스템, 이 예제를 갖고 왔는데, 한운 시스템에 제가 지금 이제 인코 코딩 할 때 여기다가 이 한운 시스템의 차트에 매수 수급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 사고 팔고 하는 그걸 넣어 놓을 건데,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매도, 기관이 대량 매수해주면 외국인이 고스란히 그걸 빼가가요. 그리고 반대로 또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해주면 기관이 고스란히 그걸 또 매도해버립니다. 이게 돈 세탁하는 흐름이에요.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게 완전 뚜렷합니다. 이 종목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게 계속 그 짓을 반복을 하고 있다. 몇몇 종목이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것 같고요.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검찰 고발 같은 걸 해야 돼.
이해하고 이해 같은 거는 검찰 고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곧 뜯어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가 어떤 사리 사욕의 목적을 가지고 큰 뭐 정권사나 종검이나 투자사, 투신사 있죠. 금융투자 이런 데 다 엮여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급한 성격이 도박형으로 접근하는 태도. 이거는 얘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홍콩 이쪽도 아시아인들 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시스템 부실과 외부적 문제. 좀 전에 했던 그 펀드 이야기하고 같은 문제인데, 외국인이 단기 투자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창구로 전락했다. 맨 앞부분에서 제가 한번 다뤘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전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단기 투자하러 들어왔고 공매도를 주 목적으로 들어왔겠냐? 아니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못하죠. 한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았었잖아. 일본 정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인도도 이렇게 올라가고, 브라질도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기복은 좀 일본은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무상승이 꾸준하게 되고 있잖아요. 한국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다 까먹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좀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 2대 선물 시장을 헤지펀드의 단기 투자 창구로 전락했다. 자, 선물 시장이 너무 크다. 홍콩 항생지수랑 한국 저 코스피가 이게 선물 시장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크다고. 우리 한국 정시가 그렇게 만만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다. 이거 뜯어 고치지 못하면 결국엔 대안이 없어. 제가 선물시장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할 가치를 상실했다. 이 분들 입장에서 장기 투자할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고 공매도로 수익 내는 창구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차별적 공매도 시장으로 투자 위험도 정포. 이게 계속 뭐예요? 한 톱니바퀴가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도 고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 고사. 이것도 문제죠. 요번에 이제 스튜어십인가? 그걸 이제 해서 약간 좀 떠도 고치는 이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 차원의 정시 확대 정책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좀 커요. 그렇죠? 국가 차원의 정시 확대 정책이 없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 이런 것 때문에 기업 때려잡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문제가 되는 건 뜯어 고치긴 해야 되는데 금융권부터 좀 뜯어 고치세요. 금융부터 때려잡고 난데 기업을 때려잡아야지. 금융권의 이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관리 감독 기관과 특정 외국계 와 블랙머니 유착. 이게 정말 있기 때문에 아까 펀드 같은 그런 게 나온다고. 괜찮은 생선에다가 썩은 생선을 자꾸 넣어서 끼어 팔기,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자, 론스타 사태 같은 것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걸 좀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금융기관의 발생상품 블랙머니, 이거 같은 말이에요. 두 개. 자, 앞부분에 다룬 거. 성장성 없는 좀비 기업들 왜 KRX 지수에 편입되었나. 자, 투자 정책을 못 믿는다. 외국인 또 안 믿고 우리 개인들 중에 약간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도 안 믿어요. 이게 KRX 지수가 왜 나왔습니까? 코스피 지수 50, 200, 100 지수가 무슨 특정한 의미가 없다. 이걸 조금 정시 화랑을 위해서 바꾸자. 이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왜 또 좀비 기업이 들어가냐고. 딱 보면 좀비 기업이 보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생선 끼어 팔기처럼 또 넣어놨다. 아, 이런 짓을 왜 자꾸 반복을 하고 있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국 그 금융 관련 하시는 분들이. 학교는 정말 좋은 데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 연봉도 가장 센 곳이잖아요, 여기가. 자, 미래 성장 우량 기업 지수는 어디에 있냐, 대체. 이걸 보고 외국인도 여기다 투자를 할 거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이제 진짜 장기 투자가 되구나, 이런 종목 사면은 이제 되는구나, 캐리어 지수 편입된 거 사면 그냥 쉽게 돈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게 고의적으로 이상하게 자꾸 누군가가 흔들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외국 기관이 중장기적 장기적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여기는 몇몇 종목에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공매도 단기 투자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멜린치가 항상 하는 짓이죠.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너무 큰 고위험 시장으로 스스로 결정해버린 한국 증시, 우리 스스로가 이걸 만들어버렸다. 빨리 떠도 고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성, 현 주소. 아까 제가 잠깐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전 세계 그 경제권이 있는 국가들 60개국 중에 한국이 59등입니다. 59등인데 이 앞에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부채 그런 것 때문에 모노토리움 2회차까지 지금 몰린 상태였죠. 1회차에는 미국한테 나 배째라고 하니까 갚아줬어. 무효화 채무 이거 없애는 거 있죠. 그걸 해줬는데 2회차까지 지금 왔어요. 이런 기업도 우리나라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폭락을 해도 한국은 이만큼 폭락하는데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요까지 폭락한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문제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10년째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15개인가?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20%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0%예요. 15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20% 성장했다. 이게 대체 의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몇 번, 지금 3번째 보고 있는데 녹화를 다시 하고 하면서 너무 열받아서 하다가 이게 내용을 못 쓸 것 같아서 3번째 다시 하고 있어요. 요리 나네요, 이게 계속. 자, 선진국 증시 연 24% 수익이고 한국 증시는 7%인데 이 7%도 삼성전자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인데, 아까 제가 실제 15개 기업들 빼버리면 마이너스 20%예요. 10년간 장기 투자가 되냐? 연금 투자가 되겠냐고. 이게 연금 투자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그 20개 찾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국가 보도 위기인 아르헨티나보다 낫다. 국가 보도 위기인 아르헨티나보다 낫다. 이렇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기업 실적 구조인 대만 증시보다 평균치 15% 낫다. 한국보다 대만이 더 안 좋아요. 경제 상황은. 그렇죠? 경제 상황은 반도체 하나 빼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대만은. 근데도 한국보다 주가는 더 좋다. 신흥국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고 가장 낮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네이버나 다음 카페 토론실 가보면 정말 왜 우리나라는 폭락은 제일 많이 하고 왜 우리나라 주가는 왜 오를 때는 또 안 오르냐? 오를 때가 되면 또 금융투자 같은 이런 미친 집단에서 계속 팔아제끼잖아요. 다른 외국인조차 들어와서 계속 사주고 있는데 얘들이 계속 팝니다. 팔아서 결국에는 이게 밀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 더블 구간이 계속 오게 하고, 다른 나라는 이 더블 구간이라는 게 잘 없어요. 이 더블 구간이라는 게 전 저점까지 미는 거잖아. 왜 이걸 계속 만들고 있냐고. 이 더블 론 있잖아. 더블 이론.
저도 이거 추세 매매 때문에 이런 데서 사서 수익 내고 있긴 한데, 이게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더블이 나오잖아요. 이런 더블이 나오죠. 한국처럼 이 저점까지 내려오는 더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금융투자가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더블 바닥까지 미는 거. 외국인이 여기서 사 올리면은 금융투자가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 그죠? 투신이나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해버린다. 매도하니까 그 자동 매매, 스타노스 같은 거 걸어놓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 있죠? 매도. 연기금 이런 것도 다 나가버려요. 그렇죠? 다 나가고 개인 그 펀드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손절돼버리고 수익 실현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쫙 무너지죠. 거기서 금융투자는 또 대량 매수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큰 원점으로 계속 돌려놓는 주범 중에 하나는 또 금융투자인데 얘들 또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라임 운용 투자자산 뭐 이런 사고도 많이 치고 또 고치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 계속 진행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자, 이 공매도가 너무 심각하다. 이것도 한번 정말 크게 손을 봐야 된다. 공매도는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공산주의인 국가인 나라들도 공매도는 있잖아.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있는데 독재 국가인 나라는 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공매도 못하게. 근데 그 나라 주가가 활성화되냐? 활성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을까? 높은 투기 성향의 비율, 블랙머니 유착, 관리 시스템 부재, 미업, 약한 처벌법, 정책 부재. 자, 약한 처벌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험해도 같은 거. 험해도 했을 때 60억을 험해도 했는데, 험해도 하고 자기들이 벌어간 게 있잖아.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벌금 60억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60억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손실난 금액이 몇천억인데, 이 60억 갖고 됩니까? 이 짓은 못하도록 뭐예요? 무차입 공매도 이런 거 못하게 곱하기 몇 배수로 벌금 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돈을 또 안 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반년이나 2년 동안 거래 금지 적용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당분간 뭐예요? 이 계좌 동결 조치 있죠. 동결. 우리 한국에서는 동결해버리는 거. 동결해서 피해 보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당해야지 얘들이 안 하지. 그냥 60억 저 같으면 계속 반복해서 하겠어요. 60억만 내가 한 것만 그 벌금으로 내면 돈 버는데 60억 그 벌금 내고 600억 벌러 가면 되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문제.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전체를 다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투기 성향의 투자 방법, 규모적 투자 정책의 부재, 지나친 부동산 자산 편중 비율. 이 부동산을 떠도 고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 너무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없죠.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검도 하고 채권, 네, 그다음에 기업 회사채 투자도 하고 뭐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 관련 기업 벤처 투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죠. 이 조합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실리콘밸리 같은 거 보면 제가 실리콘밸리만 5년째 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이 벤처, 그 다음에 노키아 벤처 있죠. 노키아가 지금 휴대폰도 하고 있지만 자기 본연 그건 안 하고 있죠. 안 하면서 디자인 회사가 됐고 얘들은. 그 다음에 그 벤처 일종의 벤처만 키워내는 기업이 됐죠. 근데 여기를 보면 시스템을 보면 부동산 이런 자산 우리 한국에 유동 원래 생활로 들어가는 그 부동산은 500조 정도고,
그 기타 나머지는 생활하고 별로 무관 없는 이 투기 자산입니다. 투기 자산이 뭐 적게는 70조라고 그러고 제가 자료를 몇 번 보니까 70조라고 하고 많게는 300조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이거는 뭐 이사 다니고 하는 이게 돈이 200조, 총 900조 정도가 돼요. 900조. 900조인데 900조 정도 되는데 이 300조 정도가 그냥 허공을 떠다니는 아무 별 경제적인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얘들 이 돈을 이런 노키아처럼 이렇게 하는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쪽에 집착을 했다 한국인들이. 자, 지나친 사교육 비용 투자할 돈이 이 사교육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의 눈먼 돈 빼먹기, 주식 대여후 강제 변제 공매도 이것도 정말 한번 크게 다뤄야 됩니다. 자, 지금 키움 정권하고 미래세 정권 보면 강제 변제 이 뭐 주식 대여 이런 수익으로 7천억에서 9천억을 번다고 하죠. 이게 뭐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라서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글이 있더라고요. 주식 대여 강제 변제 공매도로 막 돈 번 게, 야, 이것도 불법 행위 아닙니까? 심각한 거네요. 불법 행위죠. 이런 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 자, 해지펀드의 무차별 공매도. 이거는 이것들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해지펀드의 가장 맛있는 현금 인출기가 됐다. 흠에도 감독 관리 부재, 흠에도 무차익 공매도 이런 거 이거 좀 강한 법으로 좀 하자. 블랙머니와 감독 기관의 비리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그 감독 기관의 실권자들 이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 하시던 분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해요.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단기 투자만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단기 투자로만 하는 게 수익이 잘 난다 이거죠. 이렇게 정치가 되어버렸다. 공매도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이거 두 개 헤지펀드 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안제시 문제를 이제 다 봤는데 문제를 봤으면 이제 해결해야 되죠. 단기 투자 성향을 장기 투자 성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미래 우량 산업군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좀 이건 뭐 뜬금없는 말 같은데 자 이걸 이렇게만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 조명 퇴치 교육을 시작하자. 학교 학원 가정 이건 장기 플랜이에요. 장기 플랜 이건 당장 여기에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는 한국 증시도 3천 4천 5천 3천 찍고 4천 찍고 5천을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어야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 이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스템을 고치자.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을 구분하자. 자,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을 구분해서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 그래서 코스피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있죠. 요렇게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 안에서 정말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이 어떻게 알아요? 이 주맹들이 우리나라 주맹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분류해주는 작업을 전문가 집단에서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펀드 설정이 여기 A라는 게 있는데 여기 C를 넣어가지고 작살을 내버리는 수익률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량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국가 차원에서 우량 기업 지수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거래소를 하나 더 만들던가 우량 미국 중국은 상해 A
상해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도 하나를 더 만들든가 아니면은 아예 KRX 지수처럼 다른 지수를 미래성장 우량 지수 이런 걸 하나 만들자. 만들어서 이 종목은 펀드도 예금만 담고 펀드도 담고 그 다음에 뭐 연금 같은 것도 담고 연금의 섹터에도 담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이 기업 뭐 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쪽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부실 기업은 여기서 색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걸 여기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투자할 사람은 우량 장기 투자할 사람 여기 모여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하면은 지금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개별 종목 공매도 제한법, 폭락 규모 제한. 이게 우리가 뭐 공매도 없애달라고 막 청원을 지금 올려놓은 거 보면 엄청 많이 달렸던데 청와대 그건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공매도는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예 단타 뭐 이런 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공매도 자체가 있어야 돼요. 자, 공매도 제한법이라는 거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잖아. 순기능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 거를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막아야지 다른 사람들 투자할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좀 크게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막자라는 의도에서 생긴 게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무조건 다 공매를 치는데 이게 법을 안 만든 것도 있죠. 이 만들어진 거는 공매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벌써 한 10년 전에 이렇게 돼서 이제 무슨 호재가 터져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공매 쳐가지고 이렇게 밀어 깠다가 올라갔잖아요. 여기만 해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밀어버립니다. 여기 1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종목조차도 여기서 또 밀어버린다. 이게 무슨 공매도의 순기능입니까? 이게 무슨 순기능이야. 이런 종목이 거의 7, 80%인데 10개 중에 7개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순기능입니까? 공매도? 이런 종목은 뭐예요? 자, 여기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별 그 이유도 없이 30% 정도까지 밀거나 15%에서 30%까지 딱 되면 공매도 6개월 정지 뭐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 지점을 다시 올라가서 뭐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다시 해제. 근데 이게 안 올라가면 6개월 동안 무조건 공매도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매도를 쉽게 못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치고 짧게 수익을 내고 가겠죠, 공매도.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헤지 펀드들이, 한국 이제 공매도로 장난질을 하기가 힘들겠는데? 이렇게 하면 전략을 수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돼야 돼. 자, 여러분들 보면, 청와대에 올린 거, 공매도 금지법. 이렇게 올린 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너무 무지하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이렇게 제한법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를 올려야지. 그쵸? 공매도가 쓸데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폭등한 것도 아닌데 공매도를 치는 거는 금지법이 좀 있어야 된다. 제한법이 있어야 된다. 뭐 얼마 정도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공매도 과열해서 하루만 못 치게 이거나 말이 안 되죠. 이거 하루 못 치게 하거나 3일 동안 못 치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30% 라인까지는 그 이상은 공매도가 아예 못 치도록 만들어 놓고 30%도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기간 대비해서 이게 몇 프로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공매도를 몇 프로까지 더 폭을 좁혀가지고 못 치도록 이런 제한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런 거를 갖고 공매도를 때려잡아야지 공매도를 없애자는 건 안 됩니다.
자, 흠해독 금지 및 강력한 처벌. 이거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자, 우리 한국 주식이 10만 개도 아니고 100만 개도 아니에요. 그쵸? 2200개 정도잖아요. 2100개에서 2200개인데, 이거는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잡냐? 이거 그 슈퍼컴퓨터로 자동 세팅해 놓으면 그 게임 같은 거 있죠. 게임 DB 만드는 사람들 보면 이거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게임 대규모자 리니지 같은 거 있죠. 리니지가 그 뭐 동시 접속자부터 해가지고 이 그 대형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 그 동시 접속자는 회원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백만 명이죠. 몇백만 명인데, 그리고 거기 그 컨텐츠가 엄청나게 중복되고 뭐 이렇게 엮이는 게 엄청 많은데, 이런 거 그 찾아내는 이 프로그램은 이 사람들이 도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런 프로그램 흠에도 있죠. 그 여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이런 걸 계속 찾아서 계좌 연동된 거 이거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걸 수 있거든요. 걸러낼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통계 그 자동 프로그램 만드는데 천재들이 많은데 왜 안 하고 있지? 저는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걸 안 하고 그 뭐 다른 어떤 기득권층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안 하고 있거나,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 빨리 이런 거를 청와대에 보내가지고 좀 고치라 해야 된다. 자, 일일 상승 하락 제한폭 조절. 자, 이거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 공매도 세력이 헤지펀드가 우리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10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로 해놓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폭은 좀 많아질 수는 있지만, 이건 급등주, 자, 버블 일으키기는 좋은데, 버블 일으키고 공매도를 쳐가지고 또 수익을 엄청나게 내려고 하는 일종의 뭐예요? 블랙머니 딜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30%이면 마이너스 30% 되잖아. 공매도 쳐서 돈 벌기도 좋고, 버블 만들어서 돈 벌기도 좋아요. 얘들 입장에서는. 헤지펀드들한테 완전히 뭐예요? 천국이 된 거야, 이거는. 일단 헤지펀드들이 우리 한국에서 재미를 못 보도록 나갈 때까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떠도 고치지 못해요. 이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너무 집착하는 이유가, 이게 30%면은 너무 쉽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갖고 놀기가. 빨리 바꿔야 돼, 다시. 버블도 일으키기 좀 힘들고요. 하락하는 폭도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 바꾸면은 시간 그 외에 있죠. 거래 그 상한가도 바뀌잖아요. 그것도 뭐요? 5% 정도로 낮추고, 지금 10%잖아요.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우선 시장에서는 30%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제 헤지펀드들의 진짜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게,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의 공매도 비중 제한법, 악의적 공매도 치는 거. 아까 제가 이거 앞부분에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 이건데, 자, 주가가 이러고 있는데, 주가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호재가 터졌는데 주가를 이렇게 밀어버리잖아. 이게 악의적 공매도예요. 그렇죠? 주가의 순기능이,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을 때 때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계속 바닥으로 기고 있다가 호재가 터지고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내려가게끔 공매도 치는 거는 이게 순기능이 아니죠. 이건 불법행위야. 맞죠? 불법행위 아닙니까? 순기능이라며. 순기능이 어딨어, 여기? 이게 순기능입니까? 바닥에서 바닥으로 더 끌고 내려가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데, 이거는 그 개인 투자자들을 뭐예요? 합법을 가장하고 돈을 그냥
벌어가기 위한 일종의 양아치죠. 이런 것도 막아야 된다. 이게 막으려고 하면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야 돼. 이거 막으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돼. 공매도 라인 순기능은 폭등했는 종목 어떤 기준을 딱 정하자. 기준을 정하자. 특정 기간 동안 오른 종목만 공매도 칠 수 있고 이거 내려간 종목은 칠 수 없도록 여기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해결되잖아. 다. 특정 종목, 특정 투자 기관 레포트 내고 오히려 공매도 치는 거. 이거 자, 제가 H 투자 금융 투자 이 분들 보면 항상 보면 레포터를 낸 거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레포터를 많이 봐요. 제가 많이 보는데 얘들 거는 주가가 어떻게 가냐면 주가가 한참 내려왔다고 얘들이 딱 호재를 내줍니다. 실적도 이제 제가 주담 통화를 해보니까 실적이 좋게 이번 분기가 지난 분기보다 엄청 좋대요. 그래서 쭉 들어갔더니 갑자기 밀어버립니다. 공매도 보니까 공매도가 여기서는 6천 주씩 치지고 있다가 갑자기 레포트 요거 딱 내더니 요 살짝 올라가니까 개미 그 일반인들이 사니까 며칠 딱 올라가더니 갑자기 여기서 6천 주 든 게 10만 주씩 계속 칩니다. 이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요. 그러더니 또 올라갈 때 가면 또 60만 주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까지 밀었다가 꼬리 딱 생기고 그 숏헤드 숄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놈들이 하는 짓이지. 보니까 여기 공매도 그 자기들 그 금융투자가 팔고 있더라고요. 공매도죠. 공매도. 이런 거는 불법 행위예요. 그쵸? 불법 행위입니다. 사전에 자기들이 좋은 정보를 올려놓고는 반대로 개미가 사면 밀어가지고 자기들이 바닥에서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돼야 된다. 못하게. 미국은 이런 게 불법 행위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 연기금, 국가 재원 비중 확대, 정시 화랑을 만들어야 재정 총원 가능하지 않겠나. 4대 연기금, 국가 재원 이건 아까 제가 미래 성장률 같은데 뭐 넣자. 그리고 펀드 같은 거 만들 때 절기업에 넣어야지 정체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대체 뭐냐. 그렇죠. 펀드도 그렇고 4대 연기금도 보면 이게 뭐 다른 그 투자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소득처럼 이상하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나마 4대 연기금이 제일 약간 좀 국회 뭐 국정감사를 아주 타이트하게 받는 편이라서 약간 좀 덜해요. 덜합니다. 이 진짜 뇌물 받지 않고야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참 엄스럽습니다. 자, 부실기업에다 계속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부실기업.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계속 이러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있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계속 구조 조정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계속 넣어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밀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왜 얘들은 여기다 자꾸 넣고 있냐고. 여기다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왜 국민연금을 넣지? 이런 거 있죠. 야, 이런 거 보면 좀 뭐 짜고 치지 않는 고스톱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대한제시2 조명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을 알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명.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비 기업과 자본 잠식, 상장 폐지 대상 종목이 투자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자. 막으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막으면 안 되고 알고 투자하게끔 좀 하자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만들자. 종목별 요약 파업창 제공.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뭐 현재가 창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뜨면
누르면 여기에 먼저 이 종목 이름하고 그래프로 이 종목은 평균치 우리 코스피 코스닥 평균치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 실적을 갖고 있고 재무가 몇 프로에 해당되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 아니면 몇 프로에 해당되는 너무 안 좋은 기업이다. 이런 게 보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요 그래프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재무제표 보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고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얘는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데 특허를 뭘 갖고 있고 뭐 이런 약간의 요약 정리죠. 그리고 지금 그 얘는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삼성이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좀 넣고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 이 주가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 주가가 뭐 90% 올랐다. 그리고 이 최근 주가가 몇 프로 이상 내려갔다. 그리고 공매도 뭐 이런 게 얼마나 됐다. 이런 거 정도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정도는. 이게 왜 어떤 종목을 딱 누르면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상장 폐지 무슨 심사 중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빨간 라인에 요런 거 있죠. 이런 특이사항 이런 거를 딱 올려주면은 뭐예요? 아 이거 보고 이거 사면 안 되는 거네. 그리고 딱 정리가 할 수 있도록 자 상장 폐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예전에 아시던 분이 굉장히 호들갑을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목을 샀더라고요. 샀는데 이걸 언제 샀냐면 최근에 보면 작년 말부터 상장 폐지 대기 주 뭐 이렇게가 20개, 25개 확정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뉴스가 있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그거 나오고 한 20일 지났는데 그걸 산 거예요. 아니 그 뉴스 안 보셨냐고. 저는 그 종목들 등록회가 한쪽 그 관종 종목에 그걸 넣어놨거든요. 전체를 넣어놓고 그 종목 매번 확인하니까 다 외워요. 거의 이 종목은 상장 폐지. 그다음 악재 대형 악재 생긴 거 이런 거 유상증자 일반 유상증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그게 안 되죠. 그냥 막 뉴스에 좋은 뉴스도 딱 나왔거나 누가 찌라시로 그 아니면 잘못된 리딩방이죠. 리딩 하시는 분들 전문 투수 뭐 신고했던 안 했던 이 리딩 하시는 분들이 이걸 추천을 하는 거야. 추천을 합니다. 무료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몰래 무료방 만들어가지고 그 추천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분들한테 당한 것 같던데 무료방에 들어갔더니 한 개를 사봤는데 수익이 좀 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거 불러주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여기서 사세요 해가지고 샀는데 탁 올라가더니 거의 몇 분 만에 그냥 다 폭락해서 그리고 며칠 있다 계속 이렇게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리고 그 오픈방이 딱 닫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기라 완전 당한 거죠. 여러분도 무료방 좋아하지 마세요. 유료 리딩방 있죠. 좋아하시면 절단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사기꾼들 많아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단타 주면 100만원 500만원 갖고 해보지 여기다가 무슨 미쳤다고 5천만원을 넣어가지고 상장 폐지 종목에 5천만 넣어가지고 지금 벌써 며칠 만에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지금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한 70%더라고. 5천만 원 넣었는데 며칠 만에 마이너스 70%면 자살하고 싶죠. 개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만들자, 팝업창 제공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 주명인 분들 이 상장 폐지형이거나 뭐 보호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대목 이 보호예수 잘 못 보잖아. 시비 전환 이런 사채 이제 보호예수 풀리는 거 이거 사면 큰일 나잖아요. 솔직히 말 진짜로 보호예수가 이제 내일 풀리는데 오늘 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소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걸 공시 다 읽어보고 보유수가 언제인지 그 알 수가 약간 일반인 저도 약간 복잡하더라고 그게 맞죠?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팝업상 띄워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보유수가 몇 월 며칠 날 풀립니다. 보유예수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상장 폐지 뭐 환기 지정 종목입니다. 이게 딱 보이게 해놨는데 위에 쪼매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쪼매하게 환기, 과열 이 종목 이름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놨다고. 이거는 일반인도 모른다고. 좀 알게 쉽게 바꾸자 이거죠. 이 부분 제가 굉장히 길게 말을 하는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볼 때.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왜 실제 그 창에서는 위험한 걸 안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야지. 금감위 등에서 기업 정보 제공하든가 별도의 독립된 어떤 사이트를 만들든가. 자, 좀비 기업의 신규 상장 제한법. 아까 다 한 거죠. 좀비 기업의 보통 유상증자 제한. 밥 먹듯이 계속 합니다. 좀비 기업이 뭐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고 이게 해체 직전의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왜 자꾸 보통 유상증자를 계속 밥 먹듯이.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S기업은 지금 7번, 8번 해가지고 자기는 자본 잠식 단계까지 와 있는데 계속 유상증자해서 회사를 벌써 3개 출자해가지고 그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완전 사기꾼이죠 이거는. 이게 왜 계속 이게 합법적으로 계속 하고 있냐고. 근데 그 주가는 그때 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10,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이 됐다. 2,000원이 1,000원대가 됐어요. 1,000원. 1,200원까지 내려갔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건 좀 불법 아닙니까? 이 좀비 기업들이 이 불법 행위하는 거 이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좀 막아줘야 돼요. 자, 누가 봐도 뻔한 악의적 시비 발행. 자본 잠식인데 계속 합니다. 제가 보니까 30번 정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금감위는 대체 이런 걸 왜 방조를 하고 있을까요? 법이 없다면 법을 빨리 상정해서 바꿔야 되겠죠. 자, 투자하지 말아야 할 기업들 정보를 미리 알리자.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벌써 뉴스에 다 나오고 있는데 팝업창 같은 거 띄워가지고 알려줘야죠. 그쵸? 알려줘야 됩니다. 전 종목 국가 공인기관 요약 레포트 제공. 좀비기업 투자 제한법. 성장 한계 정체기업도 상장 금지. 특정 비율 이상의 시비 발행 금지. 자본도 없이 두 개 이상, 5개 이상의 뭐 타법인 인수 유상증자 하게 놔두나. 이 자본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것보다 단기 투자했다가 공매도로 수익 내는 게 쉽다. 자, 외국인들이 이런 기준으로 한국 주식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를 누가 제공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건 한국 정치 정책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 투자 방식 문제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짜 그게 반성을 해야 되죠. 반성해야 됩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들이 공격 대상이 된 거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투자 형태로 고정화된 결론이다. 투자 형태로 고정화가 되어버렸다. 이걸 또 고쳐야 되는데 정책 정보 정책 정보 그 다음에 법 바꾸는 정치 그 다음에 금감위 그 다음에 이걸 통제하는 검찰 정부와 검찰 그 다음에 이 사이를 또 하는 NGO 이것까지 다 동원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몇몇 사리 사욕의 눈먼 정치인들과 금융감독관리들이 결탁을 해서 현재도 진행형일 것이다. 론스터 사태 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검찰은 다른 모든 것들을 앞서 이런 비리를 집중 단속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 검찰이 너무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지금 펀드나 파생상품 있죠. 파생상품을 금융투자나 정권사 이런 데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면 금감위는 제가 봐도 이게 정말 이상한 파생상품 많은데 그냥 거의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런 거를 또 일반인들 판단 말이에요. 금감위는 정말 이게 뇌물 받지 않고야 이게 직무유기 이런 범죄 방조 행위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건 정말 이 법을 강하게 바꿔가지고 이분들도 철저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헤지펀드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헤지펀드가 아닌 장기 투자 펀드, 전 세계적으로 장기 투자 펀드 많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 펀드가 많아요. 장기 투자 펀드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도를 하려면 한국 정치 시스템 바꿔야 되고 이런 시스템 돌아가려면 NGO하고 검찰하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꾸면 함께 살고 바꾸지 못하면 함께 죽는다. 좌파 우파 색깔론으로 정치를 바꾸면 안 된다. 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리더가 없으니까 수십 년간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국민들 소중한 자산이 탕진되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청와대에 보내가지고 좀 고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면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찍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생기겠죠. 자, 대한제시 마지막. 될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자. 될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도 만들고 글로벌 기업 만들자. 뭐 유니콘 기업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대안이 그냥 무슨 뭐 법 조금 빨리 진행되는 거, 법규 좀 철폐하고 이런 게 다 뭐 대안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정시 주식 시장에서도 이 유니콘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기업들이 유니콘 될 수 있는 기업들. 자, 지금 보면 캠시스라는 종목 보면 제가 이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캠시스라는 종목이나 SF 반도체를 보면 1,000원짜리들이 그쵸? 뭐 시가총액하고 이 관계가 있긴 한데 얘들 주가를 보면 실적 이런 상황을 딱 보면은 그닥 나쁘지 않은데 주가를 계속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끌고 내려갔다는 흔적이 보여요. 흔적이 보인다. 물론 얘들 경영 상황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안 좋긴 한데 어떤 그 패턴에서 관리를 좀 해주면 그런 기업들도 순가치 아까 우리 자 아르헨티나보다 순가치가 훨씬 낮다. 아르헨티나보다는 훨씬 높게 우리가 어떤 시세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리가 안 되니까 헤지펀드들 때문에 뭐 헤지펀드나 이 다양하게 있겠죠. 거기 자 KRX 지수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 새로 만든 거 맞죠? 여기에 뭐 석은 동태 생선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 성장 우량기 지수 만들자.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좀 이게 주가가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장기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죠. 코스피 30개, 50개, 코스닥 한 30개, 50개, 뭐 이거 50개, 이거 한 3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국가 펀드, 개인 투자 유입, 외국계 투자 유입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게끔 뭐든 또 다른 어떤 지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거래소를 하나 더 만들든가. 자, 개인과 외국인들에게 투자 신뢰성과 희망을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희망이 없어요. 정시 안에서는 보면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정시를 보면 희망이 없어.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연기금. 자, 연금 같은 경우에 그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세금 내는 인구는 적고 세금 내는 인구는 요만한데 타가는 인구는 이만큼이니까 계속 적자 나는데, 이 방법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시에 투자를 좀 더 늘려가지고 얘가 수익이 좀 커지게끔 하는 투자가 필요하죠. 그걸 이걸 갖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다 수분 동태 같은 거 또 끼워 넣으면 똑같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헤지 펀드도 쉽게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투자할 만한 기업을 선별해서 KFX 지수를 만들자. 제가 이건 가칭인데, 가칭. 자, 가칭 국가보정 한국미래산업우량주를 지수를 만들자. 요거만 별도로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자. 자, 이거 조안점은 이미 크게 오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넣지 말고 제발 좀. 이미 크게 올랐는데 시가총이 그만큼 있는 데다가 넣는 게 아니라 몇 개 그 약간 좀 중소형주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승용주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직까지 그 상승할 여력, 이제 미래 성장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무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해. 안 좋다고 생각해. 그거는 알아서 놔둬도 그냥 뭐 외국인이 판단하겠죠. 요런 거를 별도로 정말 괜찮은 실적을 갖고 있고 미래 성장 어떤 산업군에 속하고 이런, 그 다음에 신용 등급도 제법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신용 등급은 또 좋고 실적이 다 좋은데, 하나는 신용 등급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게 이런 걸로 해서 보정을 해주고 이 실적이나 뭐 매출 증대율 이런 걸 기준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지정을 하면 여기 계속 평생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이게 누락되면 얘는 제외시키고 신규로 또 생기는 기업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준을 정하자. 미래 성장성, 경영 투명성. 경영 투명성 없는 기업을 또 여기다 때려 넣으면 안 됩니다. 경영 투명성이 없는 기업들은 정시에서 미국처럼 약간 좀 뭐 방출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방출하면 또 그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재무 건실성, 글로벌 산업 사이클 이런 걸 전부 다 평점 매겨서 자, KF 지수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미래 성장 우량 기업 지수를 만들자. 자, 결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면 단기 투자형 공매도 헤지 펀드는 도망가고 해외 장기 투자 펀드들이, 우량 펀드들이 들어온다. 그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도 이 계통에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도 개인연금 있죠. 개인연금을 이런 식으로 불입해서 우리가 그냥 국민연금만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자, 국민들도 우량 주식이 투자되어 안전한 수익을 창출하게 도와주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 행태도 잡히고, 부동산에 집중해서 투자를 자꾸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 수단이 부동산에 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걸 어떤 정책을 먼저 뭘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부동산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부동산부터 때려잡고 뭐 다른 거 찾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가 단추가 거꾸로 됐다. 그렇죠? 자, 사교육 비효율성도 마찬가지예요. 사교육이 왜 이렇게 난잡하게 지금 완전히 경쟁 구도가 됐냐면 서울 연고대 정도 나와야지 좋은 직장 가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잘 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계속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정시가 좀 안정적으로 그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래봐요. 10,0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주식 투자 같은 거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꼭 그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는 그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든 아무 그냥 그 일반 대학교 나와도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나와도 투자학을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는 이런 입장이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투자로도 수익을 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는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왜 망하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망하지. 당연히 공매도가 너무 심하니까 사기만 사면 무조건 공매도 쳐버리니까. 그런 미국 정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무너지더라도. 근데 한국 정신은 어때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은 이렇게밖에 안 무너지는데 한국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 장기 투자하고 뭐고 이런 데서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팁니다. 자, 이걸 바꾸면은 이렇게 된다. 저평가 우량주가 많은 한국 주식시장 활용기가 오고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4대 연기금의 재원 충당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개인연금 주식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아져서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안 넣고 이 돈이 여기 들어가서 주가는 3,000포인트, 4,000, 5,000, 10,000포인트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을 때 외국인들도 야, 한국 주식 사자. 지금 3,000도 아니 2,100 정도인데 지금 사두면 한 5,000에서 한 10,000포인트 찍겠는데 우리가 한번 도와주면은 얘들 완전 버블 오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기 투자의 형태 이것만 계속 하게끔 만들어나게 된 시장을 우리 스스로가 못 가는 거죠. 장기 투자가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바꾸자. 이겁니다. 오늘 최종 결론이었고요. 자, 얘들과 이거 우리 개인의 투자자산 이렇게 더하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 칼럼 쇼핑왕 루이였고요. 네이버 블로그 쇼핑왕 루이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대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과 연대를 같이 하실 분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